안녕하세요. 생방송 전국시대 박도연입니다. 나들이 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일요일에 비 소식이 있어서 아마 내일인 토요일 이 나들이 계획을 좀 알차게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왕 떠나는 거 멋진 가을 하늘이 한눈에 보이는 곳, 그리고 가을 향기가 물씬 느껴지는 곳으로 가면 어떨까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열리는 정체봉 동화잔치입니다. 순수한 동심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했던 정체봉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시간인데요. 정체봉 문학상과 백일장 대회로 꾸려집니다. 특히 백일장 대회에는요, 당일 현장에서 접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셔서 의미 있는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국시대 첫 소식은요, 우리 지역 고흥의 수확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계절, 여러분은 가을 하면 어떤 과일이 떠오르시나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과일은요, 중국에선 붉은 보석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귀한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건강식품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고흥의 대표 주자, 지금 만나보시죠.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이 계절에 그냥 날씨도 막 푸석푸석하고 피부가 까칠한 게 그냥 나이가 얼굴로 훅 들어온 느낌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저 같은 사람 많네요, 많아.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과까지는 아니지만 이 나이를 잊게 해줄 이 계절에, 이 가을에 붉은 과일이 있다네요. 그것은 바로 석류입니다, 여러분. 와, 이걸 매식으로. 그리움이 북받쳐 터진 너 가슴 속에 누구를 줄 양으로 그처럼 사무친 아라를 감추어 두었더냐. 바야흐로 석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인들에게 진한 사랑을 받아온 가을의 보석 석류. 그 붉은 유혹에 빠져볼까요? 석류 수확량의 60%를 차지하는 전라남도 고흥 땅. 그 중에서도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 농장은 국내에선 최초로 국산 석류를 대량으로 키우기 시작한 곳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첫 발을 뗀 이래 전국 최대 수확량을 자랑하며 명품 석류 농가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죠. 아니 근데 이 석류가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따고 계신 거예요? 석류는 벌어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래요? 원래 석류는 벌어지면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주로 이쪽에 남부지방의 사람들은 석류가 터져야 익은 줄 알고 있고, 저 중부 이북 사람들은 터지지 않아야 상품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게 다릅니다. 고흥 석류의 수확 시기는 10월쯤. 3개월까진 저온 저장으로 이후엔 가공 제품으로 만들어집니다. 4,000그루에 이르는 석류가 가을만 되면 서로 따달라 야단이니 수확철엔 눈코 뜰 새 없다는 사장님. 어설픈 일손이라도 좀 보태볼까요? 다 익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안 익은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뭘 따야 돼요? 이게 익었다가 판단되는 건 뭐냐면은 여자분들이 네. 임신하게 되면은 뱃살 핀다 하잖아요. 뱃살이. 뒤에가 네네. 이게 이 꼭지 부분에가 네. 약간 틈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 것을 익은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이런 것을 익지 않는 거예요. 일단은 석류가 여자랑 굉장히 연관이 많네요. 여자도 석류도 겉만 봐서 아나요. 그 숨겨진 속내를 들여다봐야 진짜인지를 알 수 있죠. 실제 한번 까볼까요? 네. 잘 익었나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잘 익었네요. 감탄을 부르는 석류의 비주얼. 석류를 왜 붉은 보석이라 부르는지 실감나시죠? 그렇다면 그 맛은 어떨지 장미 씨 시식평 부탁해요. 먹고 싶네요, 근데.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거고, 이게 아주 신 건 아니고. 근데 원래 석류가 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셔요? 석류 종류가 이제 신석류가 있고 단석류가 있어요.
외국에서 들어온 석류 대부분 90% 이상 단석류고, 단석류는 이게 착즙해서 1년 동안 호수시켜 놓으면은 부유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제품할 수 없고, 이제 이 신석류는 한 1년, 2년 가면 갈수록 청아한 빛이 돕니다. 맑은 빛이 돌아요. 그래서 제품을 해도 상하지 않고 오래가고. 20여 년 전 당시 교사였던 이길만 대표를 석류의 세계로 이끈 것이 바로 이 토종 석류인 신석류입니다. 신석류의 단맛을 더한 꽃향 1호를 개발, 오랜 수확에도 성공을 거두었죠. 석류와 사랑에 빠진 남편 덕분에 자동으로 고생길에 들어섰다는 아내 이경희 씨. 남편을 쫓아 20여 년 세월 석류와 희로애락을 함께하다 보니 이젠 석류의 고장 고흥에서도 알아주는 반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한여름 강한 땡볕에 석류 표면이 타들어가는 통에 속을 태웠다는 부부. 수확기를 앞두고 태풍이 불긴 했지만 다행히 가볍게 넘어가 주어 별다른 피해 없이 햇석류 수확을 시작하게 됐다네요. 오늘은 고대하던 수확 첫날. 보기와 달리 일 잘하는 일꾼이 왔으니 오늘 수확 기대해봐도 좋겠죠? 제일 잘하죠? 장미 씨 좀 도와주세요. 높아서 안 되겠어. 아, 높은 곳은 제가 가야죠. 어머니, 어디, 여기, 예, 이거요? 알았어. 아이고, 잘 익었네요. 사장님, 오늘 일당 두둑하게 준비하셔야겠는데요. 장미 씨가 기세등등한 걸 보니 오늘 석류 수확에 전 먹던 힘까지 발휘할 것 같거든요. 키 큰 제가 써먹을 때가 있네요. 오늘 그냥 유용하게 써먹습니다. 아유, 그냥 이렇게 수월하겠다는데 어머님도 힘이 드시다고 팔이 한다 해서 그냥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장미 씨가 심혈을 기울여 수확한 2016년산 햇석류. 석류는 특히 여자들에게 좋아서 여성의 과일이라고 한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근데 석류가 여자한테 그냥 좋다 소리만 들었는데 근데 도대체 어디에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 이게 네. 보석처럼 생겼죠? 그죠. 그래서 네, 붉은 이게- 보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크레오파트라나 네. 이 양귀비가 하루에 반쪽씩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반쪽씩 먹어요. 네. 하루에 한꺼번에 다 먹으면 안 그래. 되는 거예요? 저 오늘 엄청 먹었는데. 반쪽씩도 충분하다 이거죠. 아, 응. 뭐 어떻게 돼요? 그래서 반쪽씩 이거 먹으면? 먹으면 네. 아주 예뻐져요. 젊어지고 10년 정도 젊어져. 10년 정도 젊어졌어요? 예, 예. 저 그럼 트로트 가수 안 하고 아이돌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또 예뻐지고 또 어디에 좋아요? 방금 장미 씨 많이 먹었잖아요. 네네. 이제 내일 봐요. 내일 아, 얼마나 예뻐졌는가. 내일 갑자기 자고 딱 눈 뜨면 갑자기 20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이렇게 신 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약간 몸에 좀 약간 기분 좋은 생동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뭐 여성 호르몬인가 에스트로겐인가 뭔가 뭐 그것 때문에 예, 그런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호르몬 밸런스가 흐트러졌을 때 이런 천연 호르몬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석류가 왜 여자분들한테 좋은 그 과일이 될 수 있냐면 그 피부하고 다이어트에도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피부 노화를 좀 방어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피부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체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 좀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피부는 물론 다이어트까지? 장미 씨 오늘 힘 좀 써도 되겠는데요? 여자들에게 그렇게 좋다는데 한번 제대로 먹어줘야죠. 장미 씨 마음 바빠진 관계로다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이 수확한 거를 싣고 이제 음식을 하러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이제 먹으러 갑니다. 석류.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석류 맛보기에 돌입해볼까요? 석류 속 알알이 박혀있던 수백 개의 석류알들이 세상 밖으로 일단 붉디 붉은 속살로 유혹을 시작하는데요. 생과 보존이 힘든 탓에 가공이 필수라는 석류. 이 농장에선 1년간의 저온 숙성으로 발효된 석류의 과육만을 이용해 다양한 예쁜 잔에 가공품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와인잔 같은데 그 석류 무슨 와인 같은 건가요? 아, 그 석류 원액이에요. 석류 원액. 이거 별로 안 시네요. 굉장히 맛있는데 도대체 이 석류가 어디에 그렇게 좋다는 말이에요? 아, 이제 석류는
그 식물성 여성 호르몬 식품입니다. 이게 콩에 비해서 석류는 생리 활성도가 20배 가까이 훨씬 더 높습니다. 유방암이나 골다공증 예방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석류가 훨씬 이렇게 도움이 되죠. 집에서 석류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 바로 생과를 이용하는 건데요. 석류 생과를 착즙기에 짜서 씨앗의 영양까지 섭취하는 겁니다. 마치 선분홍색 물감을 풀어놓기라도 한 듯 고운 빛깔을 자랑하는 100% 리얼 석류 주스. 향도 엄청 좋아요. 와. 아니 근데 이게 누가 믿겠어? 이게 석류즙이라고. 색깔이 예쁘죠? 네. 일단 시식을 제가 또 해보겠습니다. 우 맛있겠다. 어머님은 자주 드시니까 작은 잔에 드릴게요. 네. 와. 이 좋은 걸 매일 네. 드시다니. 일단 눈으로 충분히 즐겨봤으니 이제 직접 마셔볼까요? 고흥 석류 주스 그 맛은요? 엄청 씁니다. 미인은 석류를 좋아해. 세계 미녀 클레오파트라도 중국의 절세미인 양귀비도 반한 가을의 보석 석류. 물 좋고 햇살 좋은 고흥 땅에서 자란 우리 석류로 올가을엔 피부 미인, 피부 미남 소리 좀 들어보자고요. 네, 유자의 뒤를 이어 고흥의 대표 주자로 나선 이 석류. 이 화면에서 보셨던 친환경 꽃향 1호는요. 이 기존의 석류보다 수확 시기가 한 달 정도 빠르고요. 또 신맛과 단맛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석류의 신맛에 대해 좀 거부감을 느끼셨던 분들에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올가을 이 석류로요. 건강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가을날 시골 풍경 하면요. 저는 이 가을볕에 바삭하게 말리고 있는 고추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렇게 바삭하게 잘 말린 태양초 하나로 만든 고추장만 있으면요. 뭐 비빔밥, 낙지볶음, 애호박찌개 등등 정말 맛있는 요리 뚝딱 할 수 있죠. 이 한식 무대가 주였던 이 고추장이요. 이제는 이태리 음식의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이 고추장의 새로운 변신 함께 맛보러 가시죠. 한국의 대표 발효 음식 중 하나인 고추장. 이 한 가지의 재료로 다양한 음식들이 탄생되는데요.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 전통 요리부터 다양한 퓨전 요리까지. 고추장의 새로운 변신 지금 만나보시죠. 고추장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전북 순창군인데요. 깊은 장맛을 품고 있는 장독대들이 넓은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깊은 붉은색을 띤 순창 고추장. 고추장 하면 순창 하잖아요. 근데 순창 고추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왜 좀 이렇게 유명해졌을까요? 순창은 옛날에 옥천이라고 했거든요. 구수록 내천 해가지고 맑은 물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맑은 물과 자연 환경이 조화돼서 아주 맛있는 고추장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사람의 그 정성이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그 전통 장류의 순창 장류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특히 순창은 기온이 1년 내내 습해서 장을 담그는 겨울에도 발효가 잘 돼 깊은 단맛을 낸답니다. 그런 장맛 직접 만들어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쉽지 않은 장 담그기에 도전한 아이들. 매주 쓰는 것부터 오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간편하게 체험해서는 아이들이 접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만든 고추장을 이용해 맛있는 떡볶이 요리까지 도전한 아이들. 각자의 취향대로, 입맛대로 아주 열심히 만들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흔들고 막 이렇게 어디서 좀 본 것 같은데? 해봤어요. 어디에서 해봤어요? 집에서요. 아, 집에서도 이렇게 엄마 요리를 잘 도와주는구나. 재료부터 요리까지 직접 만든 떡볶이 맛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설렘 반 기대 반으로 떡볶이 시식에 나섰는데요. 저도 살짝 그 아이들 틈에 껴봤습니다. 제가 살다 이렇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만들어준 떡볶이를 먹게 되네요. 꿀맛이요, 꿀맛. 와, 잘 먹는다. 그릇 뚫어지겠어요.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매운 거 잘 못 먹어서 떡볶이 안 좋아해요? 근데 여긴 또 왜 이렇게 잘 먹어? 맛있어요. 뭐 뺏어 먹으려 했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다 먹어가지고.
전통 장맛을 지키고 있는 순창에 고추장을 이용한 특별한 요리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전시장에 온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보통 고추장 음식점이라고 하면은 좀 전통적인 한옥을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곳은 세련된 게 많이 묻어나는 공간 같아요. 지역적으로는 아무래도 고추장에서 전통이 강한 색채를 띠고 있는 고장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현대와 그 고전의 만남, 그 문화 공간으로서 음식점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이 어우러지는 그런 장소이기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곳에서 귀하게 쓰이고 있는 재료는 바로 고추장이었습니다. 저희가 해년마다 지금 한 통씩 담고 있거든요. 옛날식 고추장의 그런 정성을 담아서 저희가 음식을 만들고 싶더라고요. 토마토와 고추장과의 만남? 이 어울릴 것 같지 않는 두 조합이 과연 어떤 맛을 낼까요? 저 냄새와 비주얼에 숟가락부터 찾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찌개가 있다면 외국에는 스프가 있잖아요. 근데 고추장하고 토마토 소스하고 적절히 섞여서 정말 이렇게 스프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먹고 싶은 맛? 드디어 고추장을 풀어 만든 소스로 근사한 파스타 요리를 완성시켰습니다. 이 바삭바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돈가스 역시 고추장 소스로 마무리를 지어봅니다. 이게 지금 비주얼만 봐서는 딱 그 서양식 돈가스 파스타잖아요. 여기에 지금 우리의 그 고추장이 숨어 있다는 거죠, 지금. 파스타는 신세대가 좋아하는 음식이고 고추장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지역하고 연계된 음식을 저희가 찾다 보니까 이런 음식을 개발하게 됐는데 한식이 아닌 퓨전 요리로 재탄생된 고추장. 그 맛은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이거 먹을 줄 알았죠? 한입 가득 베어문 돈가스의 맛은 씹는 식감은 물론이고 이 소스의 맛까지 입안 가득 퍼지더라고요. 고추장 소스라고 해서 좀 매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혀 매운맛이 안 나서 아이들도 먹기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탈리아 요리인 파스타의 맛도 궁금해집니다. 호로로 입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맛에서 우리 전통의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호로로 좋다. 고추장이나 된장의 어떤 틀을 벗어났다라고 저희는 자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소스로서의 고추장. 채소 볶는 소리와 화려한 불쇼가 있는 주방을 급습했습니다. 이곳에선 어떤 고추장 요리를 맛볼 수 있을까요? 원래 토마토 소스였는데 토마토 소스를 다른 재료를 잘못 넣어가지고 이제 이게 탄생하게 됐죠. 작은 실수로 탄생된 퓨전 요리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 음식점의 대표 요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각종 해산물과 고추장을 비벼 만든 요리로 살짝 비빔밥과 닮은 모습이죠. 뜨거운 상태에서 손님이 이제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이제 해주기 위해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치즈 토핑이 들어가니까. 프라이팬에서 한 번, 오븐에서 또 한 번. 그렇게 탄생된 마레도리아. 되어 있습니다. 주문하신 마레도리아 준비해드릴게요. 고추장 소스로 만든 이탈리아식 볶음밥인 마레도리아입니다. 그릇이 또 굉장히 특이해요. 네, 이제 일단은 재밌잖아요. 그런 너무 특이해요. 한식 또 지방이 전주다 보니까. 버섯 비빔밥 같기도 하고. 그렇죠. 고추장으로 맛을 낸 밥과 고소한 치즈와의 만남, 거기에 각종 해산물까지. 와, 치즈가 쭉 하고 따라오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와, 리조또라서 그런지 막 들어있는 음식부터가 좀 다른데요? 재료부터가? 토마토 소스를 대신한 고추장 맛이 그릇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치즈가 들어가 자칫 느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추장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런 느끼함을 좀 확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전 세계에 동서양 망란하고 어린애부터 장년층까지 다 골고루 고추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요리입니다. 다양한 요리의 맛을 더 풍요롭게 하는 고추장.
한국식 요리를 넘어 퓨전 요리까지 평정했는데요. 고추장의 화려한 변신, 직접 맛으로 느껴보세요. 현재 시각 8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낮게 출발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구름이 많이 낀 하늘 모습 보이다가 오후 들면서도 구름이 차츰 걷히면서 맑은 해가 얼굴을 내밀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 2,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더 높아진 만큼 외출하실 땐 자외선 차단제나 모자 꼭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하루 종일 맑겠지만 일요일엔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주변 관리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요, 신나는 축제 현장으로 가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방티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아주 큰 고무대야를 뜻하는 경남 지역의 사투리인데요. 얼마 전 포항에서는요, 이 방티 때문에 아주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지금 확인해 보시죠. 40년 동안 막혀있던 물꼬를 트고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흐르는 운하를 따라 신나는 잔치 한마당이 펼쳐졌다. 너무 짜릿했어요. 방티 정말 짱입니다. 너무 기대돼요. 포항 시민들뿐만이 아닌 전국에서 모인 모든 관광객들과 함께 즐기는 특별한 축제. 방티 타고 노는 운하축제의 모든 것을 지금 공개합니다. I woke up early in my hotel room, waited for my alarm to go. 지난 2014년 물길이 뚫린 포항 운하. 한 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을 정도로 포항의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는데요. 평소에도 북적이던 이곳이 오늘은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들어찼습니다. 방티 타기 대회 포항 운하 축제가 3회를 맞이했습니다. 청소년 에코보트 콘테스트, 방티 타기 대회 이 두 가지가 주요 행사인데 그 외에도 이색 자전거 타기 대회라든가 또 방티를 이용한 훌라후프 돌리기 그야말로 모든 것이 방티 게임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축제입니다. 맛있는 먹을거리부터 볼거리, 즐길거리까지 다양한 이곳에서 유독 시선을 잡아끄는 것이 있었으니 아니 이건 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이게 뭐예요? 저희가 만든 에코보트. 에코보트란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학교를 찾은 제작진.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색깔 잘 어울려? 괜찮은데? 색깔 뭘로 할 거야? 보라색. 보라색으로 해. 괜찮아. 작은 부분까지 고민해가며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들. 에코보트 막바지 작업 중이에요. 어떤 거 만들고 있어요? 에코보트에 꾸미기 장식할 거를 만들고 있어요. 에코보트란 재활용품으로 만든 배를 뜻하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재활용품을 모으는 건 물론이고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2달 동안 틈틈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팀 이름이 뭐예요? 독도랑 강치랑이요. 왜 팀 이름을 그렇게 정했어요?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독도를 알리고 사라져간 강치도 알리기 위해서 팀명을 독도랑 강치랑으로 정했어요. 직접 모은 재활용품으로 배를 만들어 가는데요. 자신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평소에는 그냥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애정을 가지고 그리니까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에코보트의 재료들과 모양과 디자인, 제작까지 모두 학생들의 협동으로 만들어진 에코보트. 이제 슬슬 그 틀이 잡혀져 갑니다. 저희가 아직 실제로 물에 안 뛰어봐서 일단 되게 물에 뜰까봐도 걱정이고 친구들이 탔을 때 가라앉을까봐 걱정이에요. 시간도 많지 않아서 이제 큰 기대는 안 했었는데 생각보다 규모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탄탄하게 잘 만들었고 디자인도 고퀄리티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경북 지역의 초중고 25팀이 참가한 에코보트 대회.
학생들이 만든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멋진 작품들이 많았는데요. 이 작품들은 그냥 전시용이 아니라 운하에 직접 띄워서 시승까지 한다고 합니다. 한번 뛰어봤는데 그때는 별로 잘 안 돼서 지금도 잘 될지 걱정이 좀 되긴 해요. 학생들의 반짝반짝 빛나는 창의력과 그간의 노력과 꿈을 싣고 달리는 에코보트. 직접 만든 배를 타본 학생들의 기분이 정말 남다를 것 같은데요. 물에 뜰까 안 뜰까 많이 걱정했는데 물에 잘 떠가지고 너무 기분 좋았어요.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말이죠. 굉장히 많은 떡과 또 빵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예, 이 떡과 빵들 언제 만든 건가요? 오늘 새벽. 축제 분위기로 즐거운 이곳이 피 튀기는, 아니 물 튀기는 현장으로 변한다. 이들의 무기는 바로 빨간 고무다라이 방티. 방티란 큰 대야를 뜻하는 경상도 사투리로 방티에 물건을 담아 팔던 죽도시장을 상징하는 포항의 대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행운을 위하여, 자, 행운의 일심 무기래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바다 수영 하듯이 물 위에서 물질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승팀이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가 우승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우리 같이 하는 동료들 같이 안전하게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선을 통과한 실력파들의 방티 타기 대회 준결승전이 펼쳐졌습니다. 이동부터 손으로 노젓기까지 이제 준비는 모두 끝났다. 시작 소리와 동시에 출발한 사람들, 쓰고 있던 바가지를 앞사람의 머리에 씌워주는 형식의 릴레이 경기인데요. 내 팔이 곧 모터요, 모터가 곧 내 팔일지니 날개보다 더 빠르게 팔을 저어봅니다. 그런데 선두를 지키던 1위 팀의 마지막 주자가 채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우리 팀들 보기 미안해 죽겠네. 우리 팀원들 보기 미안해요. 네, 마지막에 마지막 스포트 약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드디어 시작된 결승전. 최강 실력파들이 모두 모인 만큼 한 채 양보도 없는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결승전 상금은 무려 500만 원. 상금이 크다 보니 타는 사람들도 응원하는 사람들도 그 열기가 정말 대단했는데요. 결국 승리는 작년도 2위 팀, 방티 타고 고기 잡자 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표정은 힘들어 보이지만 기분만큼은 최고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대회 준비 작년에 2등해서 너무 아쉬워서 올해는 한 달 정도를 미리 연습을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뭐 비가 와도 연습을 했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더니 결실을 맺었다랄까 즐거웠습니다. 아쉬워요. 많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내년에 또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이악 깡 물고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 들어요. 볼거리, 즐길거리는 물론 다양한 체험거리까지 쉴 틈 없이 즐거운 포항 운하축제. 이곳에서 쌓은 특별한 경험들은 저마다의 소중한 추억으로 가슴에 남겠죠? 포항 운하축제! 내년에도 놀러오세요! 포항 시민들의 축제에서 이제는 전국의 국민들이 즐기는 명품 축제로 거듭난 포항 운하축제. 내년에도 방티 타러 많이 놀러오세요. 이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진 배를 타고 40년 만에 뚫린 물길을 걷다. 참 그 아이디어가 신선한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 우리 지역에서도요, 나간 민속문화축제와 팔마문화제 등 이렇게 다채로운 축제들이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함께 하셔서 가을날의 멋진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즐기시는 거 우리 지역의 문화와 예술도 함께 즐기시면 더욱 좋겠죠. 금요일의 우아한 만남 문화인 함께 하시죠. 거장들이 만들어내는 최상의 하모니. 내일부터 22일까지 자연의 쉼터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순천만 국제교향악 축제가 열립니다.
8일 동안 펼쳐지는 이번 교향악 축제는 순천에서 처음 개최되는 무대입니다. 15일에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신영욱 콘서트, 16일에는 박종훈, 송영훈 콘서트, 18일에는 기적의 목소리 폴포츠의 내한 공연을 비롯해 22일에는 성기선 지휘자와 함께하는 이탈리아 아킬라시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가 메인 공연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천만 국제교향악 축제에서는 요일별로 색다른 음악회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월요일에는 달빛 정원 음악회, 수요일에는 물빛 정원 음악회 등과 같이 각각의 테마를 가진 음악회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외에도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지역 어린이들과 전문 배우가 함께 무대에 서는 기회도 마련돼 있는데요.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체험 뮤지컬 공연 헬로 모차르트에서 그 실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 날에는 아킬라시 국립음악원을 중심으로 순천 시립합창단, 전주 시립합창단이 함께 대규모 합창단을 꾸려 한층 멋진 무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8일 동안 순천만 국가정원에 직접 가셔서 가을 클래식의 향연, 순천만 국제교향악의 진정한 매력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동극 북극여우 까마귀가 이달 23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매번 새로운 창작극을 선보이고 관객의 만족에 따라 관람료를 내는 감동 후불제를 시도하는 등 끊임없이 도전하는 극단 해풍의 무대인데요. 그들이 자신 있게 내놓은 이번 북극여우 까마귀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 공연으로 선정돼 아이들은 물론 부모님들에게도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작품 북극여우 까마귀는 동물 친구 까마귀와 북극토끼 마수리, 북극곰 뽀미가 위기에 처한 북극마을을 구하는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 안에 아이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이란 주제를 노래와 다양한 연출로 쉽게 녹여낸 어린이 뮤지컬입니다. 극 중간에는 동물 친구들과 객석의 어린이들이 함께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가는 등 관객의 참여도 또한 높은 공연입니다. 생각하게 하는 뮤지컬 북극여우 까마귀, 오늘 23일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깊이 관여된 우리와 공존하는 친구들이 있는 전시 반가워요 동물 친구들이 다음 달 13일까지 예울마루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와 친근한 동물들의 모습을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표현하는 17명의 작가들의 작품으로 만날 수 있는데요. 어린이들에게 현대미술의 즐거움을 보여주기 위해 회화, 조각, 구조, 설치, 블록 등 각기 다른 매체를 통해 동물을 표현했습니다. 예울마루에서는 전시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데요. 직접 예술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에, 일요일에는 오후 2시에 체험이 가능하고요. 신청은 예울마루로 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전시 반가워요 동물 친구들은 11월 13일까지 예울마루에서 전시됩니다. 다양한 동물들을 특별하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 꼭 가야 할 곳이 또 생겼네요. 순천에서 처음 개최되는 무대인 만큼 이 국제교향악 축제에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이 정원과 예술의 아름다운 조화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울마루에서 펼쳐지는 반가워요 동물 친구들도요. 온 가족이 함께 가셔서 예술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거 느끼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금요일의 건강한 만남이죠. 태권도로 건강관리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죠. 겨루기는 서로 힘과 기를 견주어 본다 라는 뜻으로 태권도의 구성 요소인 품새와 격파 등의 수련 과정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상대와 겨루는 것입니다.
겨루기에는 한 번 겨루기, 스텝 겨루기, 타겟 또는 미트 겨루기, 약속 겨루기 등 다양한 수련 체계를 갖고 있으며 보호대를 착용한 안전한 상태로 주변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실시합니다. 상대와 겨루며 최상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 평소 훈련의 강도를 높여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상 방지를 위한 준비 과정을 통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태권도 겨루기는 특유의 몸동작과 발놀림을 살려 무술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고 마침내 세계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태권도는 한국이 만들어 세계에 선물한 종목으로 평가받으며 전 세계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겨루기의 궁극적 목적은 태권도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조선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전쟁이 임진왜란입니다. 첫 인난 이후 이뤄진 일본과의 휴전 교섭이 실패하면서 다시 일어난 난이 정유재란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정유재란의 주요 유적지가 우리 지역 순천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분과 함께 하시면요, 역사 공부 제대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최근 작가라는 타이틀을 얻은 분이죠. 장연필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우선 정유재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유재란, 어떤 전쟁이었나요?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1597년에 정유년에 재란이 일어났다 해서 정유재란입니다. 풍신수길이 임진왜란 때 본인이 전쟁에 실패를 했을 때 그 이유를 전라도를 본인들이 침략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풍신수길의 그 야욕이 전라도를 공격해야만이 조선을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정유년은 전라도 침략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11월 19일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정유재란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정유재란 당시 만들어진 성이 아직도 우리 지역 순천에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역의 어르신들은 외성이라고들 하지요. 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외교성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은 사실 그냥 뭐 학습 체험 정도를 한번 가는 정도의 공간인데 실제 그 공간은 외형적으로는 고니시라는 일본 회장이 1597년 9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3개월 동안에 그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는 과정에서는 우리 지역의 백성 또 승려들 이런 사람들을 무수히 잡아다가 남녀노소를 학달하고 또 핍박을 해서 그 큰 성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뭐 죽음과 피와 땀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공간은 2개월의 정유재란의 마지막 전투인 외교성 전투의 역사적 가치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교성이라는 그 공간은 외형적으로나 내형적으로나 엄청난 문화적 사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공간입니다.
네, 조금 전 화면에서 보셨던 곳이 바로 외교성인데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정유재랑 당시의 유적이 남아있다는 사실 아직도 모르는 분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죠. 모르시는 분도 많고 또 그런 친구들도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네. 영남 쪽에는 외성이라는 게 28개 정도가 있는데 실제 호남에서는 외교성 한 군데만이 외성이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니시라고 하는 외장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2개월의 정유재의 마지막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저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내신 이 책의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정유재란을 배경으로 책을 쓰셨다고요? 예.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제 입장에서는 정유재란의 이야기를 가지고 쓰면서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에 관련된 모든 드라마, 영화, 소설이 다 이순신 장군 중심의 영웅 중심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 우리가 살았던 이 전라도, 특히 정유재란 때 엄청난 피해를 당했던 우리 지역의 이야기의 사실은 중심은 백성이고 또 그 일을 했던 의병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백성과 민초의 사관을 가지고 그분들 이야기를 사실 다뤘던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제목에서 말을 했다시피 외교성을 품은 달빛 청춘, 배경은 외교성입니다. 그리고 달빛 청춘이라고 하는 것이 젊은 친구들이 주인공이라는 뜻인데 그 친구들이 정유재란을 겪어가는 사실 성장통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에는 전라도 사람들이 정유재란한테 겪었던 아픔, 코를 베고 귀를 베고 손가락에다가 그물을 여서 끌고 다니는 수없이 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던 그런 내용을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유재란을 소재로 그럼 어떻게 소설을 쓰게 된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제가 소설을 좀 보니까요.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언제부터 이렇게 모아 오신 건지 그것 또한 참 궁금합니다. 2014년 7월경에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에 가장 큰 석학이신 조올래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논문집을 저한테 하나 우연하게 주셨어요. 네. 제가 그거를 싹 정독을 하면서 지역에 살고 있는 후손으로서 참 무지했다. 내지는 내가 너무나 우리 역사적 가치를 너무나 알리지 못한 직무유기한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 역사적의 본질을 좀 다음 세대에 알려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역사적 자료는 일단 수없이 많은 논문집이 일단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난중일기, 그 다음에 징비록, 임진장초, 호남 잡록, 네.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다 방문하고 다니면서 느꼈던 그 고스란한 이야기들이 저는 그 공간 안에 담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작게나마 후손으로서 일을 하나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로서 글을 쓸 때 처음에 모티브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작가님은 어디서 어떻게 모티브를 잡게 된 건가요? 그 모티브를 잡는데 누구나 다 글을 쓰는 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회기공도라고는 임진왜란 당시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정회기공도 안에는 외교성 전투의 그림이 굉장히 현실감 있게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의 가치로 봐서는 명군의 화가가 그렸다고 짐작이 되는데 그 안에 보면 천수각이라고 5층짜리 망루가 있습니다. 네. 그 5층짜리 망루 위에 유일하게 그림 전체 한 4,800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유일하게 망루에 여인이 한 분 있어요. 네. 그 여인이 왜 있을까 궁금해지지요. 근데 그 지방사에 보면 그때 당시에 큰 지주였던 사람이 고니시 외장에게 자기 딸과 아들을 줍니다. 지금 보이는 저 그림에서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여인이 어쩌면 그 지주의 딸일 수 있겠다라는 저는 네. 그런 상상에서 출발이 됐고요. 그다음 왜 그러면 저 그림이 명나라 화가만 그렸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왜 안 그렸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죽음 이후에 관련된 범위가 사실은 선조라고는 조정에서 거의 방치 상태로 3개월 정도를 장군을 그냥 유해를 놔둡니다. 네.
그런 과정을 쭉 역사를 찾아다니면서 뭔가 좀 잘못됐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서 그러한 몇몇 가지 모티브가 이번 소설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아, 그런 계기가 있었군요. 예, 예. 이번 주 월요일 날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출판 기념회에서 열린 정유재란 이야기 말하기 대회는 앞으로도 쭉 이어지는 건가요? 예, 그것은 서울에 있는 출판사는 지역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출판사에 부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는데 혼자 출판 기념회를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정유재의 역사 연구회라고 지역의 선배님들 또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고생해온 그 모임 단체가 있는데 그런 공간과 함께 하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고 폴리출판사가 기꺼이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를 좀 알린다라는 측면에서 학생들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역사 말하기 대회를 하게 됐고 되게 재미나게 행사를 마쳤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한 중학교 선생님께서 이 소설을 읽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중학생 친구들 수업 시간에 역사 시간을 좀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감회가 좀 남다르시겠어요? 저도 그 선생님을 한번 뵙고 싶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용기를 주신 분인데요. 역사는 애들이 좀 답답하게 생각하고 또 교과서는 더욱더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 소설 같은 경우는 역사적 고증을 베이스에 그대로 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달빛 청춘이라고는 젊은 본인들하고 나이가 거의 흡사한 친구들을 주인공으로 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틀림없이 학교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이번 소설을 또 역사로 드라마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의 목소리도 큰데요. 작가로선 어떠신가요? 저야 뭐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고 처음에 저는 뭐 동화로 가볍게 출발을 했었는데 역사를 다루다 보니까 대하 소설이 됐고요. 제가 영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손가락은 계속 시나리오로 흘러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책을 보시고 뭐 그림 보듯이 했다 이렇게 표현해 줘서 저는 드라마가 되면 감사할 일이지요. 정말 드라마화 되는 날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끝으로 이번 소설 출판을 계기로요,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적어도 정유재란에 대한 우리 전라도 침략 전쟁인 정유재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너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좀 알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정유재란 임진왜란 전체, 정유재란 전체의 마지막 역사를 다 품고 있는 외교성 전투가 2개월 동안에 사실 그 공간에서 다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2개월 전투의 마지막 전투인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다라고는 노량해전만을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참으로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본질을 좀 알려주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 글 속에다가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주구장창 전쟁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결정하는 정치적 권력자들이 전쟁을 하자고 말은 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이 그대로 피해를 갔습니다. 저희 한국 전쟁 때 우리 민간인을 포함해서 죽은 우리의 백성이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대단히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이 글 속에다가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을 하지 말자. 작가님의 책을 통해서요, 우리 지역의 아픈 역사 그리고 이 민초들의 삶이 좀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도 지역의 역사를 알리고 지역에 알리는 이런 좋은 활동 쭉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순천시에서는 읍면동 주민 상가대표, 공동주택관리원, 여성단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원교실을 운영합니다. 교육기간은 12월 10일까지고요. 1회 2시간 강사와의 일정 협의가 가능하고 신청은 오늘까지입니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나 순천시민은 순천시 정원산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16 광양시 평색학습 한마당이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광양 마동 근린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배움의 프리즘 평생학습과 함께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문해 골든벨, 평생학습기관 단체 동아리 및 마을학교 홍보체험 부스, 동아리 무대 공연 등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